오늘 영상은 여러분들께서 지금까지 그 누구에게도 들어보지 못했던 처음 들어보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영상은 여러분들께 신선하면서도 현실적인 그런 도움이 되는 그런 영상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진짜 집중해서 끝까지 한번 들어봐 주시길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여러분, 사람은 제각각 서로 모습이 다 다르고 성격도 제각각 다 다릅니다. 재회를 성공적으로 최대한 확률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오늘 애착 유형별로 정밀하고 구체적으로 한번 제외하는 방법에 대한 시간을 갖도록 해보자고요. 사람마다 애착 유형에 따라 제외하는 방법 또한 제각각 다릅니다. 상황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인간에겐 제각각 지니고 있는 성향이라는 게 있습니다. 일단 사람마다 사랑하는 방법이 다 제각각인 것처럼 애착 유형별로 제외하는 방법도 다 다릅니다. 일단 애착 유형은 크게 안정형, 불안형, 회피형, 혼란형 이렇게 네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안정형은 관계에 크게 문제가 되진 않기 때문에 오늘은 안정형에 대해 언급하지는 않을 거고, 오늘은 불안형, 회피형, 혼란형 이 세 가지 애착 유형에 제외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사랑에 살고 사랑에 죽는 바로 첫 번째는 불안형입니다. 불안형은 사귈 때 늘 상대에게 늘 애정을 갈구하고 마음속에 결핍을 항상 가진 채로 상대에게 늘 사랑과 관심을 원합니다. 나와 조금이라도 떨어지거나 연락이 안 되면 불안이 활성화되는 그런 방어제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특이하게 불안형은 자신의 불안을 활성화시키는 회피형에게 매력을 느끼고 늘 결핍감을 주는 회피형에게 집착을 하고 통제를 합니다. 상대에게 늘 불안해하고 관심과 사랑을 바라고 불안의 고통을 온몸으로 느끼면서 사랑을 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안형도 인간이기 때문에 권태가 오고 마음이 식기도 합니다. 이 경우엔 바로 불안형 본인이 상대에게 느끼던 불안의 열정이 결국 오랜 시간 상대방이 회피하는 패턴에 익숙해지면서 결국 불안에 내성이 생기고 더 이상 불안이 느껴지지 않으면서 상대에 대한 관심받고 싶던 욕구 더 이상 느껴지지 않게 되고 더 이상 불안이 느껴지지 않게 되면서 헤어지게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불안형은 상대방이 나를 떠나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든 경우에만, 상대에 대한 안정감이 들 때에만 상대와의 이별을 결심하고 자기 자신의 마음에 더 이상 불안이 느껴지지 않고 아무렇지 않을 때 헤어지고 떠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는 아니고 가끔은 이런 유형의 불안형도 있습니다. 사귈 당시에 상대에 대한 서운함과 복수심으로 인해서 새로운 이성 친구에게 환승하면서 환승 사실을 일부러 말을 하고 상대방에게 질투를 유발하고 이별한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복수를 하는 그 목적에는 상대가 나와 헤어져도 계속 나와의 이별을 고통스러워하면서 나를 놓친 걸 진짜 후회하게 하려는 그런 복수를 위해 이별을 상대에게 굳이 환승하는 사실을 일부러 알리면서 상대의 상처를 보면서 그런 모습을 보면서 통쾌한 감정을 느끼는, 이렇게 잔인하게 이별을 하고 완벽한 복수를 하고 헤어지는 무서운 불안형도 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께서 궁금해하는 제외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불안형과 제외하는 방법은 바로 불안형은 차가워진 마음을 뜨겁고 활활 타오르게, 쉽게 말해 상대를 열받게 복수하고 싶게 만드는 게 바로 그 핵심입니다. 상대방에게 불안을 다시 활성화시키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헤어지고 나서 한 달 이내에 상대에게 강한 자극을 주셔야 됩니다. 이 경우는 공백기를 오래 갖기보단 헤어지고 딱 일주일 정도쯤 되었을 때 문자나 카톡 또는 전화로 상대에게 나 이제 너에 대한 감정이 완전히 정리됐어. 막상 너와 이별하고 나니까 나 지금 너무 홀가분해졌어. 너와 헤어지고 나서 처음에 진짜 힘들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편해졌고 앞으로 나 진짜 잘 지낼 수 있을 것 같아. 답장은 하지 말아줘. 그동안 고마웠어. 잘 지내? 이렇게 문자나 카톡을 보내고 상대에게 올차단을 해버리세요. 그러면 불안형은 다시 여러분들한테 안정감을 느끼던 그 마음이, 불안이 다시 활성화되면서 진짜 열받기 시작하고 자기 자신이 여러분에게 차인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면서 감정이 다시 예전처럼 불안이 커지고 2주쯤 지나게 되었을 때 불안감과 그 복수심의 감정이 최고조에 이르게 됩니다. 그때 연락이 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불안형은 차갑게 식어버린 마음에 다시 불안을 만들어
그 승부욕을 자극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사람에 따라서 불안형이라고 하더라도 때때로 공백기를 가져야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사람마다 조금씩은 다를 수도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죄책감 갖지 마세요. 미안해 하지 마세요. 상대와 불안형과 사귈 때 그동안 내가 상대방에게 잘해주지 못해서, 그래서 상대를 내가 힘들게 해서 외롭게 해서 나를 떠난 거다. 그래서 상대에게 죄책감과 미안함을 갖고 잘해주어야, 진심으로 내 마음을 보여야, 그렇게 해야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 여러분 꼭 이 영상 보셨다면 이제는 절대 상대에게 죄책감, 미안함 가지면서 그렇게 지내면 안 좋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세요. 잘해주고 진심을 보인다고 상대는 절대 돌아오지 않습니다. 혹시라도 여러분들께서 이런 생각이 들어서 상대에게 잘해주게 되면 상대의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혹시라도 여러분들께서 이런 생각이 들어서 상대에게 잘해주거나 매달리거나 막 이렇게 돌아오라고 한다면 상대의 마음을 결국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거기 때문에, 상대와 완전히 정말로 끝내고 싶다면 관심 주고 매달리시면 됩니다. 혹시라도 잘해주고 매달리고 잡고 있는 중이라면 지금이라도 멈추세요. 꼭 앞으로는 더 이상 잡으시면 안 됩니다. 간혹 주변 지인이냐 사람들이 편지를 써라, 공감을 해줘라, 골든타임이 있어서 빨리 잡아야 된다, 진심을 보여줘라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절대 잡지 말고 매달리지 않아야 됩니다. 저랑 꼭 약속하는 겁니다. 알겠죠? 진짜로. 불안형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불안의 활성화 버튼을 누르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절대 상대방에게 매달리지 마세요. 그리고 죄책감, 미안함 갖지 않는 겁니다. 두 번째는 회피형입니다. 회피형은 자기 자신은 믿지만 타인을 믿지 못하는 게 특징이고, 하지만 연애에 있어서 회피형은 상대적인 경우가 훨씬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내가 회피형인데 상대가 더 회피형이야. 그러면 내가 오히려 불안형이 되고, 인간은 불안과 회피의 마음이 다 있기 때문에 딱 회피형이다, 불안형이다, 이것보단 서로가 상대적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회피형은 연인 상대에게 기대하는 부분, 원하고 바라는 부분이 대부분 없습니다. 진짜 없습니다. 상대가 나에게 부담 주지 않고 나를 긍정적으로만 보고 말만 예쁘게 하고 스트레스적인 상황을 만들지 않고 나에게 집착하지 않고 심리적 거리를 어느 정도만 잘 유지해주면 문제없이 잘 만날 수 있는 게 회피형이에요. 회피형은 딱 불안해지는 순간, 공격받는 것 같은 순간, 위협받게 되고 상대의 부정평가를 받게 되는 그 순간에 방어기제가 딱 작동하게 되고 도망가자, 바로 이렇게 회피형의 방어기제가 활성화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에 대한 불만이 있더라도 상대방에게 전혀 얘기하지 않고 자기 감정도 좀처럼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의외로 헤어지는 순간에 그동안 쌓인 불만과 분노의 감정을 확 터뜨리는 경우도 있긴 있어요. 그리고 회피형은 잠수 이별을 하기도 하고요. 카톡이나 문자를 통해서 이별을 통보하는 경우가 거의 대다수입니다. 그리고 느닷없이 회피형의 이별 통보를 받게 된다면 갑자기 이별 통보를 받은 그런 입장에서는 당황한 나머지 찾아가거나 매달리고 잡게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이렇게 잡고 매달리는 행동은 상대를 더욱더 단호하게 만들게 되고 상대의 썩은 동태 눈가를 확인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회피형에게 이별을 당했다면 최대한 이성적으로 상대를 대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동안 말 못하고 속으로 감춰두고 있던 회피형에 쌓여있는 감정을 풀어주고 인정해주는 게 진짜 중요합니다. 그동안 정말 너는 나에게 최선을 다해 주었어. 어른스러운 너에게 의지할 수 있어서 정말 든든했고 좋았어. 너로 인해 너무 행복했고 진심으로 고마웠어. 상대를 이렇게 인정해주는 카톡이나 문자를 한번 보내주세요. 그리고 나면 상대방과의 충분한 공백기를 가지셔야지만 됩니다. 회피형은 충분한 공백기를 통해서 그동안 부정으로만 느껴지던 감정이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남으로 인해서 부정 감정이 리셋되면서 그동안 잊고 지내던 상대에 대한 감정, 부정이라는 그런 안개로 가려져 있어서 그동안 보지 못했었던 긍정의 감정이 서서히 올라오게 되는데, 한 달 정도가 지나고부터 조금씩 외로움을 서서히 느끼게 되고요. 2달 차부터는 은근히 상대의 연락을 기다리면서 연락을 할까 말까 이랬다가 저랬다가 막 하게 됩니다. 3개월쯤 지나면 결국 회피형은 관심의 배고픔을 참지 못하게 되고 결핍이 최고조에 이르게 되거든요. 그때 여러분에게 그 연락이 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때 여러분들께서 상대를 뭐 죽이든지 뭐 살리든지 마음대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은 비록 힘들더라도 조금 견디고 버텨보세요. 분명 연락은 꼭 올 겁니다. 그리고 지침 문자 잘 써서 상대를 인정해주는 글을 보내게 되면 3개월 걸릴 것도 2달이 되고 공백기 기간이 뭐 더욱더 짧아집니다. 부정적인 감정이 빨리 사그라들고 여러분을 궁금해하는 시간이 빨라지게 되고 뭐 그런 거니까 불안한 마음 지금부터라도 편안하게 가지세요. 별일 없고 다 잘 될 겁니다. 진짜로.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혼란형 애착입니다. 혼란형. 애착 유형 중에 가장 감정 변화가 심한 유형이기도 하고요. 회피적이기도 하면서도 불안한 기질도 동시에 갖고 있는 게 특징이에요. 다가가면 밀어내고 밀어내면 다가오는 게 아주 진짜 사람 환장하게 합니다. 이런 유형은 어릴 적 부모님이나 애착 대상으로부터 방치를 당하거나 학대를 당하면서 불우한 어린 시절을 경험하며 성장한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성인이 되고서도 어릴 때 받았던 애착의 상처로 인해서 삐뚤어진 사랑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또는 이랬다가 저랬다가 뭐 사랑을 원해서 사랑을 또 주면 도망가고 또 내가 이런 상대에게 지쳐가지고 막 끝내려고 하면 오히려 막 불안해하고 매달리고 막 오히려 상대가 잡아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진짜 단장해보는 사람은 진짜 몰라요. 진짜 미치고 환장합니다. 그리고 혼란형 애착의 사람들은 헤어질 때 꼭 환승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이런 혼란형 애착들은 관계 중독을 갖고 있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가령 이성과의 스릴, 자극적인 만남, 성적으로 좀 변형된 성생활을 즐기기도 하고 변태적인 성향이나 뭐 내토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뭐 다른 애착보다 많은 편입니다. 이런 혼란형 애착은 회피 기질과 불안 기질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이별을 말했지만 완전 끊어내지는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혼란형 애착은 제어하는 방법이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불안의 기질과 회피의 기질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극에서 극으로, 안정에서 불안으로 또는 불안에서 안정으로 상대의 감정에 롤러코스터를 태우는 게 그 핵심입니다. 한마디로 감정의 탄성을 확 이용하자라는 거예요. 롤러코스터 태우는 거라고 한번 생각을 하면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헤어지고 나서 한 달간은 잡고 매달리고 상대에게 최대한 뭐 우월감을 확 느껴지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특히 성적인 부분을 확실하게 맞춰주는 게 진짜 중요해요. 한 달간 진짜 자존심 다 내려놓고 상대방에게 완전히 맞춰주세요. 그리고 상대가 익숙해지고 자존감이 최대치로 확 올라갔을 때 한 방에 팍 떨어뜨리는 겁니다. 롤러코스터 타듯 최고로 높이 자존감을 올려주고 확 떨어뜨리는 거예요. 상처를 주셔야 됩니다. 다른 사람 생겼다고 밀어내는 게 뭐 효과적이긴 하죠. 이걸 반대로 할 수도 있습니다. 처음 한 달간은 상처 주고 밀어내고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상대를 막 자극하세요. 열받게, 진짜 열받게 만들었다가 한 달쯤 되었을 때 확 잡아버리세요. 상대의 낮아졌던 자존감이 확 급상승하면서 감정의 그 탄성으로 인해서 확 불안했다가 확 안정감을 느끼면서 우월감에 젖어버리기 때문에 재회가 신기하게 그 순간에 잘 됩니다. 그러나 혼란형 애착은 진짜 짜증나는 게 재회가 돼도 이게 진짜 문제예요. 매번 밀당을 해야 되고 늘 극단을 오가는 상대의 그런 성향 때문에 늘 마음이 편하지 않고 피곤합니다. 매번 밀당하고 매번 밀당하고 자극 주고 안정 주고 이렇게 반복하는 게 진짜 지치고 힘들기 때문에 참 혼란형 애착과는 진짜 관계를 지속한다라는 거는 진짜 피가 마릅니다. 재회를 정말 꼭 해야만 하는 건지 진지하게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애착 유형별로 사랑하는 방식에 대한 특징과 애착 유형별로 제외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 꽤 신선한 내용이 참 많았죠. 그 중에서도 오늘 혼란형 애착에 대한 제외 방법은 아마 처음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요즘 제가 최대한 영상도 많이 올려드리려고 지금 생각 중이고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드리길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못나서 헤어진 게 절대 아닙니다. 서로의 성향이 달라서 헤어진 것 뿐이고요. 지금부터라도 내 자신에 대한 원망과 분노를 멈추시고 내 자신을 용서하세요. 그리고 내 자신을 용서했다면 나를 사랑해 주세요. 그동안 상대를 위해 돌보지 못했던 내 자신에게 칭찬과 위로를 해주세요. 지금껏 잘해왔고 앞으로도 다 잘 될 거니까 너무 애쓰지 말라고 나를 보듬어주고 나를 위로해 주세요. 그리고 지금부터는 나를 위해 나를 투자하세요. 더 멋져지시고 더 예뻐지세요. 내 자신을 용서하고 나를 사랑하세요.
내 자신에게 투자하면 결국 상대는 후회할 거고 여러분에게 연락 올 거고 매달릴 겁니다. 구독, 좋아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부탁드리면서 지금까지 사랑의 징검다리 TV의 별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